안녕하세요. 금요일 10월 14일 모처럼 조국 정경심 재판에 당첨이 돼서 들어갔어요. 이 재판이 원래 이제 조국이 유재수 감찰 무마건으로 해서 조국, 박형철, 백운호 청와대에 있었던 이 세 인간들에 대한 1심 재판은 거의 다 끝났어요. 오래전에 끝났고 그동안에 재판부가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조국하고 정경심하고만 그 아들 서류 위조한 건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가 이제 이 재판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조국하고 노한중하고 재판을 받는 그 재판에 당첨이 돼서 갔는데 그 전 기일에는 정경심하고 조국하고 하는 재판이 있어서 아마 그 서류 위조한 건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심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 뭐 정경심이 몸이 안 좋고 해서 결심까지는 하지 않고 하여튼 재판은 거의 끝낸 것 같고 금요일 날 14일 날은 노한중하고 재판이 있었는데 이날은 노한중하고 조국의 재판도 오래전에 끝났다가 재판부가 바뀌어서 다시 그 뭐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 내용 이런 게 있었어요. 검사들이 노한중하고 조국하고 기소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변호사 노한중이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노한중 교수가 그 부산의전 그 병원에 원장으로 있는 이 사람이 나온 재판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조금 뭐 이 사람이 조국 딸한테 조민한테 장학금을 준 그 내용이 뇌물 주고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조금 이제 제가 그 재판을 봤을 때는 조국이 그 알고 뇌물을 받았다 뭐 좀 뇌물권을 엮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노한중이가 자원해서 조민이한테 돈을 장학금을 준 거거든요. 2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인가? 하여튼 이렇게 장학금을 줬는데 조민이가 사실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노한중은 격려차 차원에서 줬고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으로 된 장학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한중이가 알아서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박 대통령 탄핵 사건하고 물리면서 박 대통령 탄핵되고 나면은 문재인이가 청와대 가고 그러면은 조국이가 청와대 간다는 기정 사실이 돼 있었고 이렇게 해서 검찰은 노한중이가 알아서 조국 딸한테 돈을 장학금을 줬다 이제 이렇게 몰고 가는데 조금 무리하다는 좀 느낌을 받았고 변호사가 또 변론을 잘했어요. 14일 날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고 검찰이 무리하게 했다고 그러고 노한중이가 뭐 자살하려고 했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좀 가스럽죠. 제가 보기에는 뭐 하여튼 근데 뭐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꼈겠죠. 뭐 각자 자기 문제는 자기가 다 심각하게 느낄 테니까. 근데 제가 여러 재판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억울하다고 그러면 제가 본 수많은 재판의 그 피고인들은 어떡하고요. 하여튼 그런데 변호사가 잘 변호를 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하고 그 다음 기일에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에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있네요.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조국하고 백운우, 박형철 유재수 감찰 무마건을 하는데 아마 이것도 인증신문하고 그 공소 내용, 검찰의 기소 내용 얘기하고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변론하고 이러면서 재판은 끝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경심, 조국 또 이 청와대에 있는 다른 백형철, 백운우, 노한중 이 사람들까지 합쳐서 아마도 조국의 재판도 올해 안에 끝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다른 재판에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걸 봐도 이 건은 이 정도 돼가 끝나고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관련으로 재판을 보면 이 재판도 거의 다 끝날 무렵이 됐는데 그게 판사가 이 재판을 올해 안에 끝내고
뭐 그 하나 이성윤 그 관련된 이성윤 그 뭐 사건 당시에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었던 이성윤 12월 달로 잡았네. 12월 달에 결심을 하고 내년 2월 달 재판부가 바뀌기 전까지 선고를 하겠다 이런 일정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국이 정경심 이 건도 아마 올해 안에 결심을 하고 내년 재판부가 바뀌기 전에 선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에 그 김학의 씨 불법 출금 관련으로 재판에 들어가 봤는데 사실 이 재판은 제가 최근에 좀 들어가 보기 시작했어요. 뭐 다른 거야 뭐 울산 부정선거다 이건 뭐 범죄가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대장동 사건 이것도 범죄가 확실한 건데 사실 이 재판도 좀 들어가 볼까 이제 정규제 집필이 좀 이렇게 좀 가보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가볼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권력하고 관련 이런 재판을 가보는 게 낫겠다 해서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관련 이 재판에 좀 이제 최근에 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 재판이 지금 이규원 부장검사 그 다음에 차기옥은 법무부 연구위원인데 지금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쫓겨난 상태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 세 사람이 재판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성윤 그 당시에 반부패 강력부장 이 사람이 따로 재판받고 있는 두 건이 있어서 이제 재판들이 계속 열리고 있죠. 근데 최근에 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김학의 부인하고 최순실 씨가 아는 사이라 이렇게 주장한 안민석 한테 7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이 내리셨다는 게 났어요. 진짜 하여튼 뭐 인간은 여기 기사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참 중앙일보 기사예요. 이따위로 최수원 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한 안민석한테 김 전 차관 부인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등등 이렇게 해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김학의 씨 부인이 성수한 판결이 났네요. 2019년 4월 달에 그 안민석이가 페이스북에 김학의 씨 부인과 최성원 씨가 아는 사이라고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런 기사가 났어요. 네, 하여튼 뭐든지 전부 다 최순 씨하고 물고 가는 이런 엉터리죠. 근데 이 재판을 뭐 얼마 전에 저 기사도 났고 뭐 얼마 전이 아니고 뭐 하여튼 2019년 뭐 이때쯤에 기사도 났고 뭐 2019년 김학의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다가 못 나가게 된 이 사건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언론을 장식해서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재판에 들어가 보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이 재판은 지금 오는 사람들 별로 없고 기자들 한두 명, 뭐 두세 명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갈 때는 뭐 저 혼자 뭐 초기 재판이 시작될 때는 많이들 오죠. 기자도 많이 오고 방청객들도 많이 오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무도 없어요. 뭐 저 혼자 앉아있고 그러는데 앉아서 보면서도 정말 기가 막힌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기막힌 인권 유린이 일어났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사들을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재판을 보면서 이거를 좀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정리가 좀 안 되면서 기사들 막 이것저것 막 빼보기도 했는데 참 기가 막히게 이 사람도 2013년 3월 달에 법무부 차관으로 된 사람이에요. 됐다가 이게 며칠 만에 이 사람이 2008년도인가 이때쯤에 그 뭐 성접대 그 윤중천이라는 건설회사 사장한테 성접대를 받았다는 뭐 동영상이 뜨면서 난리가 나서 결국은 뭐 되지도 않고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오고 더구나 2019년 3월 22일 날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려다가 붙잡혀갖고 이 불법 출금 뭐 하여튼 이 사건이 지금 돼갖고 난리가 난 건데 제가 이 재판 이 기사들을 보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이 3월달이라면은 박 대통령이 2월달에 취임식하고 나서 장관들 막 임명하고 차관들 임명하고 이렇게 할 때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응? 정말 이걸 보면서도 정말 막 답답하고 진짜 이것들이 미쳤구나. 전부 다 그때만 해도 그냥 뭐 윤창주 씨뿐만 아니고 벌써 박근혜 대통령이 뭘 하자마자 전부 다 이렇게 불에 그렸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여튼 그 전에 그렇게 건설업체한테서 뭐 하여튼 성접대를 받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2019년도에 보면은 장자인 리스트 뭐 여기에 뭐 그 하여튼 그 관련돼 갖고 엄청 얘기가 많았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또 유죄를 받았어요. 근데 대법원에 가서 이 사람이 파기환송 무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됐나 봐요. 이제 뭐 내용은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말이 좀 달라지고 검찰들하고 짰는지 하여튼 말이 좀 이상하고 해서 대법원에서 이 사람을 무죄로 한 거예요. 그래서 파기환송이 있는 상태인데 2018년도에 문재인이가 과거에 검찰들이 어떻게 남용을 했는지 그거를 살펴보라고 검찰의 과거사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이 있어요. 교수들,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위원이 돼갖고 과거에 검찰권을 남용한 그 사례들 모아서 다시 진상을 조사하라 이렇게 문재인이가 지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한 것 중에 한 건이었는데 이제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이게 이제 수사건이 없이 그냥 진상 조사만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 기간 안에 제대로 파헤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기간을 또 연장을 했어요. 근데 2019년 3월 18일쯤에 문재인이가 진상을 엄격히 조사하라 이렇게 내지른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검찰이 이제 물었어요. 김학의가 뭔데 김학의 씨를 그렇게 불법으로 출금을까지 해갖고 이 사람을 꼭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했어야 됐냐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중간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했던 사람이 문재인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엄정히 진상 규명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용구는 그렇게 강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어쨌든 이 김학의를 조사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이제 14일 날은 검사들이 이제 그 공소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2019년도에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꼭 붙들어서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쭉 PT로 이제 보여줬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2019년 3월 22일 날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이 검찰들의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는 이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해외로 나가면 이제 해외 도피를 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국 수속도 다 하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게 한 짓이 그때 동부지원에 이 조사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출금을 막았을 때는 무혐의 처분받은 성범죄 사건 번호를 임의로 기재를 하고 그리고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에는 또 동부지검엔 2019년 내사번호 1호 뭐 이런 거를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천공항에서 실제로 이 사람의 출국을 막은 사람은 사기욱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인데 이 사람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쫓겨났는지 법무부 연구원으로 가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을 이제 이 김학의 씨를 공항에서 막아야 되니까 이규원이가 전화를 윤대진한테 하고 윤대진이 또 조국이한테 하고 뭐 이런 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까지 확실하게 그 사람을 무슨 수를 써서도 막아라 이렇게 확실하게 누가 했는지를 좀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그렇게 이 사람을 억지로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막고 못 나가게 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김학의 씨가 못 나가게 돼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억지로 불법으로 이 사람을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출국을 막았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것이 그 안양 지원에서 했던 또 이현철이라는 사람이 이현철 검사가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사건, 이렇게 김학의 씨를 못 나가게 한 것이 잘못됐다. 이 사건을 조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돼버린. 근데 이현철이라는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담당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에요. 이 사람이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사건이 밝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 그러면 중간에 이제 이게 잘못됐다고 조사를 하다가 이 사건을 이게 잘못됐다. 이 사람을 이렇게 억지로 못 나가게 한 건 잘못된 거다. 이걸 조사를 하다가 중간에서 이거 조사하지 마. 이렇게 막은 사건이 또 된 거예요. 근데 막은 게 과연 누가 이 사건을 막도록 했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재판했는데도, 물론 제가 재판에 안 들어가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드러나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여기 이제 조국이와도 관련이 분명히 있는데 조국이를 증인으로 부를 거냐 안 부를 거냐 이걸 결정해달라 이렇게 하더라고. 이 세 사람 재판 받는 거에서. 그랬더니 제가 오전에 14일날 오전에 그 조국이하고 노한중 재판에 들어가느라고 이 재판을 오전에 안 들어가 봤더니 오전에 조국이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결정이 됐었나 봐요. 그리고 오전에 김호수 검찰청장,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김호수 검찰청장으로 있던 사람, 이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이 사람이 뭐 못 나간다고 하면서 안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11월 달 18일 날로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다음 기일 21일에는 이 사람 이규원, 차규건, 이광철 이 세 사람 김학의 씨 불법 출금 관련 이 재판에 건설업자 김학의 씨한테 성적 접대를 했다는 윤중천 씨 이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10시 10분 재판에. 근데 이제 8월 11일 날 이제 이것도 뭐 제가 김학의 씨 불법 출금 관련으로는 제가 재판에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은 기사들은 좀 접하고 있었는데 올해 8월 11일 날 김학의 씨가 전부 다 무죄를 받았어요. 성접대든 뇌물이든 다 무죄를 받았어요. 9년 만에 이 사람이 무죄를 받았는데 나중에 기사들을 계속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결국은 그동안에 전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속돼 있었던 기간 또 뭐 등등 해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여기에 이제 이 세 검사들 재판에 들어가 봤을 때 사실 재판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검찰하고 재판부가 있잖아요. 이제 검찰 판사들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검사들이잖아요. 증인들도 검사들이고. 그러니까 뭐 그냥 사법농단으로 하면은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는 재판이고 이것은 검사가 검사를 재판하는 이런 건데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이 사건들이 문재인 하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문재인이가 검사들의 기소권 남용 여기 대해서 파헤쳐 보라 이렇게 됐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검찰이 너무 악용을 한 사례가 많으니까 그걸 파헤치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 공수처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이쪽에 있는 검사가 김학의 씨 사건을 보면서 김학의 씨가 뭔데 그렇게 꼭 잡아 넣으려고 했나? 이거 가지고 검찰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하려고 공수처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과거에 검찰들이 이렇게 악행을 했다. 이거를 밝혀갖고 검찰들의 수사권을 이쪽으로 넘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학의 씨가 이제 이렇게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당한 이후로 이쪽에 검찰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그 불법 출금을 당한 이후로 사건 이후로 검찰들과 재판부의 분위기가 달라진 건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다.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어떻게 이런 짓을 했나 그런 걸 좀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뭐 분위기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김학의 씨한테 뭐 재판부 자체에서도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거 뭐 재판 뭐이 사람한테 유죄를 주고 싶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2022년 8월 11일 날 이 사람이 전부 다 성접대든 뇌물이든 전부 다 무죄를 받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재판받는 중간에 검찰들 증인들이 나왔는데 증인들이 검찰하고 짰는지 악의적으로 좀 했다는 것을 검찰이 대법원에서 파악을 했는지 어쨌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이 사람 재판 받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당하고 하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돼버리면서 정말 인권 유린을 엄청 당한 거예요. 결국은 뭐 저는 뭐 제가 또 피해의식일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시작하면서 사람 하나 제대로 임명 못하고 이거를 뒤집어 씌워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뭐 차명진 씨의 말대로 스크래치 내기 시작한 이런 사건이 결국 지금에 와서 다 이렇게 끝나게 된 거죠. 정말 그 인권 유린이 뭐 진짜 뭐 검찰들이 지금 보면은 검찰이 검찰을 이렇게 기소한 이 마당이지만은 정말 검찰들이 엄청난 짓을 하고 그거를 문재인 거 잘난 척하고 파헤쳐 보려다가 뭐 그건 문재인 의도가 있었겠죠. 뭐 하여튼 뭐 검찰 개혁 이런 거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엄청난 이런 인권 유린을 하게 된 게 김학의 사건이에요. 결국 그래서 뭐 검찰들이 과거사 진상위원회 만들어 놓고 뭐 그때 이제 그 기간 내에 제대로 못해갖고 기간을 연장한 것 중에 하나가 용산 참사. 옛날에 뭐 용산 그 개발할 때 막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난리 난 거 있었잖아요. 그거 제대로 또 하겠다고 조사를 또 하겠다고 한 거. 김학의 씨 뭐 성접대 뇌물 사건 또 조사하겠다고 한 거. 또 장자인 리스트 뭐 이런 거 등등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있어요? 장자인 리스트 뭐 그것도 안민수가 개지랄 했죠. 뭐 제대로 했어요? 그 여자 데리고 와갖고 난리 치고 했지만은 그거 뭐 장자인 리스트 해갖고 뭐 조선일보 사장 주고 뭐 이런 거 참 제대로 뭐 한 것 없이 전부 다 침소봉대해갖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일들을 전부 다 패대기 치고 검찰 판사들 참 이렇게 만들고 고시죠 뭐 검사들이 이꼬라지게 됐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김학의 씨는 뭐 그 불법 출금 당하니 엄청난 이런 사건 엄청난 이렇게 검찰 내에서도 사건이 된 이거 덕분에 고생은 했지만은 무죄를 받아서 다행이고 이 지금 받고 있는 이규원 차국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정말 꼬라지가 우습게 됐죠. 뭐 이광철도 보니까 이것도 뭐 좌파 이거고 말은 아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자기 뭐 변론하는데 꽤 잘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고 근데 아직도 이게 어떤 연결을 해갖고 이규원이가 그날 저녁에 이 사람을 김학의 씨를 출국을 막기 위해서 했던 이런 짓이 누구하고 정확하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잘 몰라 뭐 이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윤대진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자기는 그거 시킨 적이 없다. 그거 조사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게 문무일 검찰청장도 나와서 얘기했는데 검찰청에서는 이 과거사위원회하고 전혀 다르다. 우리는 거기 간섭할 수가 없다. 아주 손을 아주 딱 잡아떼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때 보니까 결국은 그 사건이 검찰개혁, 뭐 공수처, 뭐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갖고 경찰을 줄여온 이런 사건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문무일 씨도 아주 딱 잡아 뗐었죠. 뭐 그거는 자기는 소관이 아니니까 여기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또 거기에 검찰청 차장으로 있던 봉욱이라는 남자가 또 문무일 검찰청장한테 보낸 또 문서가 있어요. 그건 뭐 기사에도 나오고 좀 재판장에 몇 번 나오는데 이 검찰청에서는 이 사건하고 김학의 씨 불법 출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떤 뭐 관여를 한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선으로 돼서 했는지는 뭐 제가 모르는 거지 아직 재판에서 안 드러난지 잘 모르겠어요. 판사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요. 증인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지 그 뭐 검찰의 그 조직을 몰라서 그런지 막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러다가 판사가 저렇게 질문을 하다가 이거
죄를 못 주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판사가 이 구조를 잘 모르니까 누구한테 죄를 준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규현이가 자기가 실무진으로서 김학의 씨가 그 인천공항에서 나가는 걸 막게 했던 뭐 서류 찾아고 동부지검에 전화를 하고 연락해서 번호를 가짜 번호를 따갖고 이 사람 못 나가게 했던 그 실무자 마지막 밑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억울하다 그러죠.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게 뭐 징계나 감찰권이지 이게 형사 처벌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는데 그래도 그 중에 또 뜻 있는 검사들 이거 좀 검사들이 잘못한 거다. 이 사람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억지까지 부려서 이 사람을 못 나게 한 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되고 검찰들 꼬락서니가 재판받는 꼬락서니가 정말 볼만하죠. 참 보면서도 야, 진짜 문재인의 이 5년은 암흑시대다. 검찰, 사법부 전부 다 진짜 이건 암흑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학의 씨는 이 지금 관련된 불법 출금 관련으로 재판이 뭐 끝나든가 아니면은 웬만큼 진행되는 걸 보면 김학의 씨는 이 사람들을 싹 다 고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재인까지 전부 다. 어쩌면 이렇게 인권유린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뭐 원세훈 국장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하게 11년형을 지금 살아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은 가진 않지만 재판을 9년 동안 받으면서 정말 그것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고 겨우 며칠 일주일도 아닌 겨우 며칠 사이에 이게 이 뭐 성접대 이 뭐 동영상이라는 게 뭐 터지고 난리가 나갖고 9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이건 진짜 문재인 정부는 정부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 인권 유린이 심하다는 그런 건데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나 재판장에 가서 보면 알겠죠. 사실 뭐 기사를 보면 우리가 언론에 한 기사를 보면은 그거 생명력이 없는 그냥 글자잖아요. 근데 저는 가서 재판을 보니까 생생하게 느끼는데 야, 진짜 대한민국에서 인권 유린이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김학의 씨는 이런 인간들을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뭐 조국이가 얼마큼 연관되는지 모르지만 문재인 해갖고 싹 다 싸그리 고소를 해서 전부 다 배상을 다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법원에서 이제 그 법원 직원 뭐 그 용역들 말고 진짜 뭐 공무원 그 중에 한 분을 또 이렇게 저랑 또 인사하고 지내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없어서 조용하시죠? 이제 이랬더니 아유 아니라고 곧 또 시끄러질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재명 때문에요? 그랬더니 아 그럴 거라고. 그래서 이재명은 뭐 안양이나 뭐 수원에서 아니 성남이나 수원에서 재판 받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닐 거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기사에 보니까 18일 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그거로 그것을 10시 30분에 첫 준비기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재명이는 안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첫날 준비기일에 또 이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많이 오죠. 뭐 저는 이 시간을 맞춰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건 번호만 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에 재판 시작될 때는 워낙 사람이 많아서 제가 들어갈 그런 기회는 안 되고 나중에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좀 사람들이 빠지면 그때 가보던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7일부터 재판들이 많죠. 11시에 조은진 대표님 포함해서 우리 당원들 9명 재판받는 게 있고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리고 18일 화요일 날은 세월호 침몰 구조 관련으로 항소심 결심했어요. 이 재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시 반에 시간 맞춰서 이거를 들어가 볼 거기 때문에 이재명 뭐 선거법 위반 준비기일은 뭐 저는 전혀 들어갈 수 없고 근데 제가 또 기사를 보다가 적어놨는데 박은순 성희롱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박은순의 마누라가 또 소송을 제기한 게 있네. 이게 선고가 있어요. 서울행정법원 여기 양재동에 있는 법원에서 하는 건데 시간은 모르겠어요. 요거는 뭐 가서 관심 있는 분은 좀 찾아보시든가 가서 보시면 될 텐데 참 박은순 와이프도 참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뭐 각상도 나무 김만배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14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잠깐 시간이 돼갖고 여기 들어가 봤었어요. 네, 두 사람은 기소됐고
각상도는 이제 풀어졌는데 이 남자 국회의원 얼마 전까지는 국회의원 키도 크고 그런데 거부성한 게 아유 메가리가 없는 게 뭐 저런 게 있나 싶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말이 좀 세죠. 그 다음에 20일 날 목요일 날에 이동재 백성우 기자 이거 한동훈하고 또 최동욱 뭐 이 관련 뭐 그런 거죠. 강요 미수 사건인데 항소심이 오랫동안 안 열렸어요. 1심에서 다 무죄 받았는데 뭐 검찰이 항소했겠죠. 그래서 이 재판이 3시 40분에 열리네요. 그 다음에 21일 날 금요일 날 조국 백운우 박영철 재판 있고 김학의 불법 출근으로 이규원 차규근 이광철 재판 있고 그 다음 또 대장동 사건 5명 이 사람 재판 있고 그 다음에 양성대 대법원장 등 재판이 있어요. 양성대 대법원장 또 뭐 다른 2 대법관 그 다음에 임종원 법원 행정처장 이분 재판도 본격적으로 열려서 증인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뭐 이 재판 들어갈 또 시간이 좀 안 맞더라고요. 복잡하죠. 제 머리가 좀 전체적인 우리나라 그 행정 뭐 이런 것도 잘 모르면서 이런 걸 듣는다는 게 저한테는 참 고통이고 앉아갖고 졸기도 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서 보고 와도 순간순간에 정말 미쳤구나 지랄들 하네 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유튜브를 잘 못하지만 순간순간 본 것만 해도 야 진짜 이거 대한민국 완전히 미쳤구나. 내가 저럴 수가 있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낀답니다.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해서 참 죄송한데 하여튼 분위기는 정말 참 안타깝다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며칠 전부터 한민호 씨 때문에 열받아 갖고 글을 쓰고 어제도 좀 계속 막 글 쓰고 하고 있다가 오늘은 유튜브를 동영상을 아주 짤을 여러 개 올렸어요. 정신없이 올렸어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올릴 게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오늘 강수장 글 보니까 변희재를 엄청 잘 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며 다른 거 하며 엄청 많이 제가 또 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거 짧은 걸 너무 많이 올리면 구글에서 싫어한다고 하는데 하는 김에 마구마구 올렸어요. 아직도 더 할 게 있습니다. 정리를 해갖고 어제 우리 동지님 만났는데 차명진이가 유영아대에서 했다는 아주 중요한 영상을 보내줬어요. 확신이 들더라고요. 유영아가 어떻게 장난질을 쳐왔는지 아주 확신이 들었어요. 네, 또 저도 좀 더 많이 좀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많이 제가 실망을 하고 있죠. 유튜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정말 우리가 2017년 너처럼 절실하게 해야 될 것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유튜브를 무슨 직업처럼 의무감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콘텐츠도 아닌 걸 가지고 하면서 너무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막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오늘 사실 뭐 이런 것 저것 잘라서 올렸지만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타락을 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변희재 같은 놈 때문에 제가 사실 뭐 그렇게 막 비난하고 이런 건 올리고 싶지 않은데 변희재 저한테 싸움을 걸어오니까 아니 제가 한민호 씨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영아에 대한 거 제가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갖다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글도 잘 안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이 새끼가 안 하더니 또 내 글을 보고 이 새끼는 하여튼 누가 올려주는지 내가 올렸다면 아주 그냥 막 빛의 속도로 갖다가 올려서 씻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할 일 없는 아주 한심한 놈이에요. 그래서 변희재가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또 참을 수가 없어서 또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변희재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고 밟아 죽일 게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저 새끼가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러니까 내가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얼마든지 짓밟아 버릴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좀 올리기도 하면서도 참 씁쓸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타락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했지만 변희재 함부로 까불면 너 뒤져 정말. 좀 씁쓸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